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 내가 이상적이라고 여겨왔던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삽니다. 엄청난 변화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실천에 옮기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게 생긴다면 실천해 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동기 찾아내기.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책을 많이 읽고 싶다.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 정리전돈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보통 사람들이 새해에 세우는 목표입니다. 나는 왜 이런 목표를 세웠는지, 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만 의지력이 생깁니다. 의지력이 있어야 실천력도 생깁니다. 2단계, 가장 단순하고 하찮은 단계까지 실천행동 쪼개기. 건강해지고 싶다고 당장 헬스클럽 가서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6일 운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실패합니다. 이런 계획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또는 하루에 한 번 기지개 펴기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너무 하찮아 보이는 이런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나쁜 습관이던 좋은 습관이던 매일 반복하면 뇌 속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길이 생기면 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뇌를 속이려면 쉬워 보이는 일을 반복하면서 뇌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기지개는 시간을 정할 필요 없이 잠들기 전까지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읽고 싶은 책을 하루에 3줄만 읽고 덮습니다. 외국어 공부가 목표라면 하루에 단어를 딱 하나만 외웁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변에 보이는 버릴 것을 한 개만 쓰레기 상자에 담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습관으로 받아들여 거부하지 않고 수행합니다. 3단계, 성취감으로 보상해주기. 매일 사소한 습관이라도 꼭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성취감과 자기만족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습관 들이기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반드시 더 많은 양을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4단계, 조바심 내지 않기. 겨우 요만큼에서 어느 세월에 변화가 생길까, 더 많이씩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조바심이 생깁니다. 욕심내는 순간 포기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책을 3줄 읽기 위해 책 펴는 습관이 붙었다면 자연스럽게 한두 장씩 더 읽게 됩니다. 기지개 한번 켜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반드시 건강에 좋은 다른 것들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싶어진다거나 음료수를 덜 마시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쓰레기를 하나씩 박스에 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뇌 속의 습관의 길이 만들어지면 무의식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나중에 가속도가 붙으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뇌가 눈치채지 못하게 끼워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찮아 보이더라도 어떤 행동을 실천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속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던 하지 않던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라고 합니다. 모든 전쟁은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이익이 걸려 있는 사회는 죽고 사는 전쟁터입니다. 만만해 보이면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가오고 어리석으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왔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쉬운 길은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순서를 나를 알고 적을 알면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실체도 알 수 없는 적을 구분하고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지는 사회에서 나의 값어치를 매겨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비싼 가격이 매겨질 것입니다. 성실하고 인성이 훌륭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막다른 곳까지 몰려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굳게 결심을 해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발 내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는 도망갈 곳이 없는 곳까지 몰렸을 때입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 사람도 사지에 몰렸을 때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끝이다. 돈을 벌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겠다. 절박한 이유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바꿔먹고 자신을 몰아붙이기 쉬워집니다. 좋은 건 알겠지만 힘들어서 미뤄왔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율성.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을 덜 무서워하게 됩니다. 급할 때는 억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계속 참아가며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율성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돈보다 가치가 큽니다. 시키는 일만 해야 했던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힘을 가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피곤함보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할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좌절할 리 없고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나 패배감을 느낄 리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사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절박하게 변해야 할 때가 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작은 사업체가 위협받을 때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내가 되어야만 살아남겠구나 할 때가 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 보았던 것들이 내일도 그대로인 것은 없습니다. 새롭게 변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솔개의 수명은 보통 70살까지라고 합니다. 40살 정도에 이르면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굳어져서 사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솔개는 이때부터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서 오래된 부리를 없애고 새로운 부리가 자라게 합니다. 그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뽑아서 새 발톱을 얻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간절함과 그에 따를 고통에도 각오가 되었다면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해야 할 일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던 나를 태풍 속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강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한계는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내가 모르는 내 안의 잠재력을 깨워야 합니다. 도전하고 고난을 극복하다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나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를 빠르게 느껴라. 성공하고 싶다면 변화를 감지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남들과 같이 시작한다면 늦습니다. 속도는 경쟁력입니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감지하는 예민함을 가지려면 버리고 비우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듯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인생을 원하고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의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 남들과 달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틀 속에 나를 가두기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열정이 있어야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성공하고 싶은 절실함이 클수록 식지 않습니다. 지금 주저앉고 싶다면 내일 또는 1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계속 걷는 거리만큼 앞서가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무서워해선 안 된다. 새로운 일을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할까봐 시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것들은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실수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도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삶,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독거려주고 끝까지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왜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나 자신에게 납득시켜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당신은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가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습관을 익히고 실행하십시오. 이기는 습관 1. 결정을 내려라. 내 안에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경 속에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곧 변화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사람들은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를 원하면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사냥할 때 직경 6cm 정도의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넣습니다. 원숭이들은 멀리서 사냥꾼들을 관찰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원숭이는 사냥꾼이 없을 때 나무로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냥꾼은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잡습니다. 원숭이가 놓지 못했던 돌은 괴롭지만 떠나지는 못하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난다고 모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데 적기일까요? 그 나이엔 수많은 선택을 통해 시행착오가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똑같은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미루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계속 미룬다는 것은 결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먹은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없습니다. 다른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신속하게 결정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려야 합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 2. 배우고 성장하기.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킵니다.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무르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나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조금씩 배우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모이고 합해져서 목표에 근접하게 됩니다. 1%씩만 효율성을 올리겠다고 결심하고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루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동만으로도 다양한 길이 보이고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찍 행동에 나서야 실수도 빨리 겪게 됩니다. 초창기에 겪은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경험하지 않은 실수는 미리 답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뭔가를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 행동에 나서는 법입니다. 한 젊은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거둔 성공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자가 제시하는 방안을 젊은이는 거부하고 자신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현자는 물이 담긴 유리잔을 가져와 젊은이에게 와인을 그 잔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유리잔은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와인은 흘러 넘쳤습니다. 현자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일세. 전부 못 쓰게 될 거야. 자네는 이미 이 유리잔처럼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배움과 조언을 얻으려면 당신의 지식과 견해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기는 습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광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무가 탄탄하게 성장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합니다. 집채만한 파도처럼 느껴졌던 문제도 좀 더 멀리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시냇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습관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은 삶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피해가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많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삶은 결코 수월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성장할 수 있고 문제를 예전보다 더 잘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 4.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늘 독립을 꿈꿉니다.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회사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습관, 늘 하던 습관을 고수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목표의 90%만 달성해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과 목표가 원대하다면 이 작은 차이들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99%를 달성해 놓고 남은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직장을 나와 독립을 해서도 자신에게 엄격할 줄 알게 됩니다. 적당한 타협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려면 낡은 습관을 돌봐야 합니다. 모든 습관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버려야 될 오래된 습관은 버리십시오.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지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삶은 1달러를 열망하면 정확히 1달러만 줍니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열망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열망을 키우려면 그 열망하는 대상이 위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는 동안 점점 강해지고 적당한 만족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10% 더하게 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기는 습관 5.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좋은 상황에도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적절하게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무조건 그 모든 것을 떠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롯이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변명 때문입니다. 책임을 맡으면 변명과 핑계를 대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는 이유는 선택권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면 삶은 파괴됩니다. 타인과 외부 상황에 너무 많은 것을 넘겨주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임에도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삶의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기는 습관 6. 감사하라. 용기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소박한 감사의 말을 품으면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킵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집니다. 걱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층 가벼워집니다. 감사의 태도가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해법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감사하십시오. 미리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인간의 몸, 세상,
그리고 우주에서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환이 중단되면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삶은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흘러나갑니다.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삶은 에너지가 흐르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원하는 행위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면 가치 있는 것들을 돌려받습니다. 남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하기를 실천하면 에너지의 선한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음식도 받지 못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성공하고 싶다면 마음을 바꾸고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법칙 1. 버텨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고 빠르게 성공한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버티는데 집중하십시오. 버티면 힘이 붙고 힘이 붙으면 이깁니다. 포기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말들은 그럴듯하고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모두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런 위로는 마약처럼 사람을 취하게 해서 세상을 직시할 수 없게 만들며 깨어나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꿈꾸던 곳에 도착하면 알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체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속도와 방향을 알게 되고 멈춰야 할 때를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여정은 계단과 같습니다. 평평한 면 위에 있을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평한 면에서 위쪽으로 향하려면 힘이 듭니다.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포기하게 되면 내려가는 일밖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변명이나 포기가 아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내심, 도전정신, 용기, 노력과 같은 대가 말입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데 인색한 사람은 버티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면 부족함을 채우는데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근육을 키우십시오. 어려운 실험과 문제들이 근육을 키워주는 최고의 아령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실험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경험의 대상입니다. 어려움은 나의 정신 안에 새겨지고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행동이 생각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라톤의 첫 구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풀코스에 도전할 확률은 낮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주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크게 소리내어 외쳐보고 손으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밖으로 꺼내놓을 때 결심과 의지 그리고 열정이 더 강력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음성화하는 작업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가혹한 시간이 오면 기록해 두십시오. 최악의 순간은 언제나 과거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힘든 것이 최악은 아니니 살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존감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해줍니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집니다. 고통의 한 복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중치는 작아집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통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옮겨가야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은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슬픈 감정들은 결국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두려워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면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는 봄을 희망하면서 버팁니다. 흐름을 통찰하면 삶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는 습관입니다. 포기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고요해지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한번 포기를 맛보면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를 보고 달아나면 그 문제들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방해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고 끝맺음해야 비로소 그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짐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단념하고 포기하면
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으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추진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달리는 기차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기차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추진력이란 습관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면 애를 먹습니다. 이미 작동 중인 습관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처음 얼마 동안은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합니다. 일단 힘을 받게 되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집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경험 삼아 또는 시험 삼아 해봐야지 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추진력이 높은 사람은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끌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합니다.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고민거리들의 해결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멈추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추진력은 엄청난 에너지며 이것을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탄탄한 정신 근육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이 연습할수록 더 능숙해집니다. 능숙해질수록 결과는 더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엄격한 훈련은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3에서 6주면 좋은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만들어지면 어렵게 느껴졌던 모든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추진력은 또한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겹게 겨우 실행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쌓이고 쌓여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습관이 구축되면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칙 2. 두려움을 쓰러뜨려라.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 중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정신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걱정이 몰아칠 때는 걱정거리들을 적어보세요. 자신이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을 가장 단순한 단계까지 쪼개어 보면 사실 두려워할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걱정이 몰아칠 때는 잠시 멈춰서 전체 숲을 보세요.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그 일들이 왜 나한테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과거의 경험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과거를 바꾸고 고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일만 없었다면 이란 생각 대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지 라고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들고 더 멀리 가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지루합니다. 적당하게 두려우면 심장이 뛰고 일상에 긴장감을 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활용하십시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겁니다. 매일 한 걸음씩 오늘의 배낭만 짊어지고
매일의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은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하고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망설임과 고민을 만듭니다. 안 될 이유를 습관적으로 찾는 사람은 계속 안 될 이유만 발견합니다. 안 될 이유를 찾아서 포기했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이 곧 세상입니다.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것 역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계획을 비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못 이룬 성공을 그 사람이 이룰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조언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하라, 잘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얻기 쉽지만 긍정적인 것들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좋은 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또한 간절히 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가 클수록 문제는 더 작게 보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회피합니다. 성취할 가치가 충분한 목표라면 크고 높게 설정하십시오. 법칙 3.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더 많은 문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고민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면서 동시에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책임질 문제는 떠안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공은 태도가 만듭니다. 어떤 문제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침없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와 갈등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장점만 살리고 잘하는 것만 잘하기보다는 약점이나 결점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쓰레기 속에 황금이 숨어 있듯이 내가 몰랐던 나의 결점 속에 좋은 것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달콤한 위로의 말을 원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원합니다. 위로는 언제든 공포에 쉽게 내몰리게 되지만 쓰디쓴 조언을 통해 가르침을 얻고 깨닫게 되면 미래가 황금이 됩니다. 모든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금광은 눈에 띄게 될 길이 없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금광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고통 뒤에 숨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황금이 고통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 뿐입니다. 부자의 그릇으로 키우십시오.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약한 사람의 눈에는 사소한 문제도 아주 크게 보입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자주 불행해집니다.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합니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직을 고려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정리해 봐야 합니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르칠 뿐입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고통, 시련, 갈등,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이 독주하는 승자입니다. 시련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과 같은 선물입니다. 인생은 계단을 오르는 일입니다. 각 계단에는 저마다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힘들다면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만족보다는 도전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포기보다는 극복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각 계단마다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발씩 계단을 오르십시오. 일단 극복해낸 힘든 상황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에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소명과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버티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드는 법칙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무지개 원리 7가지. 원리 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생각의 힘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 생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결은 일정한 흐름의 패턴입니다. 무늬결, 나뭇결, 물결, 살결, 머릿결 등등. 이런 결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결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길의 역할을 합니다. 생각에도 결이 있습니다.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 결이 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인 쪽으로,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결이 나서 결국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좌뇌에 긍정의 결 또는 길이 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다이내믹하고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신체는 생각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프랑스에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 아는 사람이 처방전 없이 찾아와서 당장 아파 죽을 지경이니 약을 지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쿠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여 거짓말을 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포도당류의 알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쿠에가 우연히 그 환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신통합니다. 그 약 하나 먹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 또는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약사가 지어준 약에 대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약의 성분과 상관없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나빠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 예견을 갖고 행동할 때 훨씬 더 크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왕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면 감정이 조절된다. 감정은 생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먼저 그 사건을 화낼 일로 판단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고쳐먹어 그 사건을 화낼 일로 간주하지 않으면 저절로 화나는 감정은 소멸됩니다. 화나는 판단이 먼저 일어나고 화나는 에너지가 생기듯이 감사한 생각이 먼저 들면 감사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하기만 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주관적인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 허락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의 극복.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서 들은 바를 곧이곧대로 믿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식으로 휘어서 받아들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다니기 좋아하는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굳은 사람은 아무리 확실한 기회가 찾아와도 거기서 위험 요소만을 봅니다. 한편 그 생각의 길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의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길을 내려면 길을 닫고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부정을 몰아내는 것은 긍정입니다. 부정적 사고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긍정적 사고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는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리 2.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지식은 곧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세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크기만큼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그의 세계는 작아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어떤 변화도 없이 멈추어 있기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생각의 지평을 넓히면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종이가 10,000원임을 알아보는 것은 지식이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와 같이 10,000원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아남는 법을 모르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은 생각을 통해 곰삭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까닭은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씨앗을 모으는 방법에는 배움과 독서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사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면 단지 지식을 응용하는 기술인이 되겠지만 지식을 충분히 사유하면 지식을 부리는 창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 3. 꿈을 품으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꿈을 버린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꿈속에는 신적인 창조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미래를 창조합니다. 꿈은 논리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꾸는 것입니다. 꿈을 장기적으로 품으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실제하지 않는데도 상상만으로 뇌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할수록 어느새 그 모습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큰 꿈을 품으십시오. 한계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죽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목표를 낮추고 작은 성공에 안주하면 아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이는 잉어의 일종인데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강물에 방류하면 고이는 90에서 120cm까지 커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생각을 품고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한 꿈을 품으십시오. 꿈을 이루면 좋은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늘이 돕습니다. 꿈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한 목표를 세워 매일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목표와 행동 등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하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꿈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상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원하면 그것에 흥분하고 몰입하여 열정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목표가 달성될수록 강하게 믿으면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상상하는 시간이 길수록 반복해서 볼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재의식의 명령처럼 꿈이 수용되고 우리 자신은 그와 일치되도록 조정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목표 지향적이 되어서 그 과정을 의무로 여기면 포기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려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리 4. 성취를 믿으라.
꿈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 곧 신념입니다.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회의를 한다거나 염려하고 망설이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신념이란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입니다. 꿈을 품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념을 갖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믿는 대로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믿어주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꿈에 신념이 더해지면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여 선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념을 지닌 사람은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확실한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여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농촌 마을 교회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맨 앞줄에 앉았는데 옆에는 빨간색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행동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고 확신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원리 5. 말을 다스리라. 어떤 왕이 광대 2명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 2 광대는 똑같은 답을 찾아왔는데 그것은 혀였습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평소 사람들이 말하는 모양새를 말씨라 부릅니다. 이는 말이 씨가 된다는 통찰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말씨는 뜻 그대로 씨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신경학계에서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모든 몸, 즉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십시오.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기본은 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경청을 기본으로 하면 발설되는 한두 마디 말이 빛이 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진정성 있게 말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과 희망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로 돌아옵니다. 원리 6. 습관을 길들이라.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입니다. 우수성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당사자의 무한한 결의와 몰입을 요구합니다. 몸속 깊이 배인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고치기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태로 남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최대 장애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 아래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불만과 아쉬움이 쌓입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장애물이 되겠지만 좋은 습관은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마침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매일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더 많이 시도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더 큰 에너지와 열정이 자랍니다. 이것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에는 20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까지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조사해 본 결과 21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높은 생존율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21번 이상 하여야 자기 것이 되고 몸에 배게 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하는 습관입니다. 원리 7.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걸었지만 산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얼어 죽은 등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얼어 죽은 장소는 바로 산장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 5m만 더 가자라고 외치십시오. 고난과 역경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 뿌리 내린 나무는 명품이 됩니다. 높은 관점에서 보면 고통을 견뎌낼 더 큰 가치를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다음의 기회를 내다보고 때를 기다리면서 착실히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자리가 없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지혜를 쌓고 내공을 키우기에 적기인 것입니다.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저 높은 데서 반짝이는 별을 보십시오. 삶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한계와의 싸움이며 도전들과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 그리고 최후의 승자 역시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가입,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함께 행복해지실 거예요.